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75bp 금리 인상을 예측함에 따라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 금리는 채권 수익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채권 금리, 즉 수익률이 왜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LG전자의 채권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이자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확대해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표면금리는 3.448%로 적혀있고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면금리는 대부분 발행할 때부터 만기까지 고정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신 LG전자의 채권 같은 경우는 연 3.448%의 이자를 3개월마다 지급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뉴스에서 채권 금리가 올랐거나 내렸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보고 계신 표면 금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뉴스에서 말하는 채권 금리는 표면 금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현재 구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 시점에 채권을 매입하면서 만기까지 보유할 때 기대되는 금리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대한항공 채권의 오늘 호가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파란색 박스는 채권의 호가이고 빨간색 박스는 각 호가에 대응되는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만약 현재 만원의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기대되는 수익률은 5.439%가 됩니다. 여기서 이 5.439%가 바로 채권금리 또는 채권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채권이 발행될 때 고정되는 표면금리와는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채권 가격과 수익률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채권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런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대한항공 채권의 호가창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호가가 내려갈수록 수익률은 올라가고 반대로 호가가 올라갈수록 수익률은 떨어지는 것이 보이시나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기까지 받을 이자는 정해져 있으니 채권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사면 구입 가격 대비 수익률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채권을 비싼 가격에 사면 구입 가격 대비 수익률이 자연스레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걸 시중은행 금리와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중금리가 0%로 떨어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은행에 돈을 맡겨도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입한 5.4%짜리 채권은 매우 귀한 채권이 됩니다. 너도 나도 사고 싶어 하겠죠. 그렇게 채권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올라간 가격 때문에 채권 수익률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죠.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이자를 안 줘요. 그러면은 이자를 더 줄 수 있는, 즉 수익률이 좀 더 안전하게 보장되는 채권을 사겠죠. 자, 이제 반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시중금리가 0%가 아니라 10%가 급등했습니다. 은행에 맡기기만 해도 10% 이자를 주는 상황에서 수익률 5.4%짜리 채권은 인기가 당연히 없겠죠. 누가 바보같이 채권 삽니까? 은행에만 맡겨도 10% 이자를 주는데 당연히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에서 손해를 부분까지 반영해서 낮은 가격에 팔게 되는 것이죠. 채권의 위험성을 감안한다면 시중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보일 정도까지 가격이 떨어져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고 그 결과로 수익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가요?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에 대해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제 그럼 다시 미국 국채 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처럼 급등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기존의 저금리 환경에서 거래되던 채권의 상대적인 가치는 떨어지겠죠? 은행에만 맡겨도 이자를 잘 주는데 비슷하거나 더 낮은 이자를 주는 채권을 원래의 가격에 사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파른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로 채권 금리는 급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이미 2018년의 고점을 확실하게 뚫고 올라왔습니다. 미국 2년물 국채금리의 경우 무려 15년 만에 고점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너무도 급격하게 올라왔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한 금리 변동성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를 대입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 이후로 오르던 금리가 고점을 찍고 방향을 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도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통화 정책으로 인해 금리는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이 인플레이션 해결을 최우선으로 목표로 잡고 있는 상황이라 금리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 전문가들 중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 더 강한 통화 정책을 통해 실직률을 올리면서 경기 침체를 일으켜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시장을 길게 바라봐야만 합니다. 때가 되면 비트코인은 다시 미친 듯이 급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우리는 지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겠죠. 시장이 어려우면 도망쳐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이 시장을 감당하실 수 없다는 분들은 도망치는 것이 해답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절대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하락을 하든 행보를 하든 계속해서 시장을 주시하면서 때를 살피는 이들만이 시드를 복사하고 큰 부를 거머쥘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명드린 금리에 대한 설명은 금융시장에서 매우 기본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배우고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과 채권시장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현물시장뿐만 아니라 선물시장도 알아야 하는 것처럼요. 어떤 자산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분산 투자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전체 시장을 알아야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랜만에 우리의 뽀삐죠. 9월 21일 만델 3.1 릴리즈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는 세력들 마음이겠지만요. 하루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오스에 대한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에이다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오스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내일 이벤트가 있으니 움직임을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자고요. 이건 지금 이오스와 에이다, 도지의 관심도인데 딱히 지금 이오스에게 관심이 쏠려 있다라고는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 투자자들은 별다른 큰 관심은 없어 보이는 상황이네요.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코리니에서 코고수로 진화할 수 있도록 우리 돈봉남 크립토 분석팀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돈봉남 크립토 분석팀은 항상 분석팀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래 이메일로 지원해주세요. 그럼 내일 라이브에서 만나요. 안녕.